한국은 구조적 위기라. 원달러 환율 폭등하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얼마만큼 올랐는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역외예요.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1406.5원까지 올랐습니다. 10원이나 오른 거예요. 와, 환율이 장난 아니죠. 1396원, 1394원 하던 것이 갑자기 1406.5원까지 올라갔으니 시장에는요, 이게 왜 이래? 아마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불안감이 굉장히 클 거고요.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달러를 또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쭉쭉쭉쭉 올라간 거예요. 물론 달러가 강해진 탓도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난 11월 29일까지만 하더라도 105.74였거든요. 그런데 12월 2일에는 106.47. 쉽게 말하면 트럼프의 보복 관세가 결국 물가를 끌어올릴 거고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는 강해지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물론 달러 인덱스가 강해져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요, 원초적으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무서운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말입니다. 환율 자체가 너무 높아요. 1,4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400원대라는 게 위기 때만 우리가 유지했던 숫자입니다. 위기 때만. IMF 외환위기 때 1962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70원, 그리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1433원, 지금 1400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적 위기 때문이라고. 와, 이거는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구조적 위기가 뭐냐?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 뭐가 문제냐? 중국이 부상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산업들이 줄줄이 부서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도 부서지고요. 디스플레이도 부서지고 2차 전지, 무선통신기기,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할 것 없이 안 부서지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핵심 산업의 세계 수출 점유율을 보면요, 지금 중국을 아예 넘사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무선통신기기, 우리 스마트폰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선통신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0.98%입니다. 중국은 27.27%, 넘사벽이 돼버렸죠. 넘사벽이 돼버렸습니다. 2차 전지 대한민국 4.16%, 중국은 32.89%입니다. 수출 점유율로 보면 넘사벽이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 우리는 7.54%인데 중국은 26.26%. 제대로 남는 우리가 이기는 게 없어요. 반도체 대한민국은 6.33%인데 중국은 17.06%. 선박도 22%가 나면서 우리보다 앞서고요. 자동차도 우리는 3.08%에 중국은 4.93%.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죠. 철강도 말입니다. 우리가 4.61%, 중국은 14.86%.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석유화학이 중국이 4.42%고 우리가 3.37%인데 이것도 말입니다. 지금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산업, 전통산업이든 첨단산업이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기술적으로도 상품의 질적으로도 가성비가 중국이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수출이 많이 된다는 것은요, 밀어내기 수출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워낙 크게 대한민국 차이 납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망해간다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400원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1,400원대가 이어지다 못해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외환보유고가 4,150억 달러 있거든요. 4,150억 달러 중에 4,000달러 밑으로 내려간다. 이건 아마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지는 걸 겁니다. 그런 일까지는 못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격의 도는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시장을 보고 있으면 과연 지금 달러를 사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외환시장의 공포감은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구조적 위기라는 게 문제잖아요. 이 구조적 위기 타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타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대호각성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 타파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줄줄이 무너질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는 구조적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끝났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지금 그 끝났다 표현이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환율을 보고 있으면 두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불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달러를 가지고 금을 가지고 뭔가 대한민국 것 말고 다른 거를 가지고 싶은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열악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진짜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조차도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예, 진짜 조심하시면서 시장 보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삼성전자를 안 사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 주, 두 주 저축은 계속해 갈 겁니다. 예,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뭐 다른 걸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가 무너지면 뭐 부동산이든 뭐든 다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저는 삼성전자 저점 매수는 계속해 갈 건데 시장을 보니까 무섭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환시장의 공포는 결국이요 우리 시장 실물 경제의 공포로 이어질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